행복을 전합니다. 마음고양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당신은 어떤 사람이에요? 라고 물어보면 자신을 괜찮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반대로 단점을 물어보면 저는 키가 작고요, 성적이 안 좋고요, 집이 흙수저예요 같은 대답이 줄줄이 나옵니다. 장점을 물어보면 대답을 머뭇거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겸손의 문화라기보다 우리가 자기를 바라보는 방식이 건강하지 않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우리는 열심히 일합니다. 하지만 왜 일하는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왜 일을 하세요? 라고 물으면 대부분 먹고 살아야죠. 집을 사야 하니까요 라고 답합니다. 이런 동기를 외적 동기라고 합니다. 돈이나 성과, 승진 등 외부에서 주어지는 보상을 위해 일하는 것이죠. 이 외적 동기만으로는 동기가 지속되지 않아요. 처음에는 열심히 할 수 있지만 점점 이유를 잊고 허탈함과 무기력에 빠지기 쉽습니다. 우리 사회는 경쟁 중심입니다. 점수와 등수, 성취로 줄을 세우는 문화 속에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비교하고 우열을 나누게 됩니다. 그러나 1등은 단 한 명입니다. 나머지는 대부분 열등감을 느끼고 1등조차도 다음에는 2등이 될까봐 불안해합니다. 결국 만족은 줄고 마음의 평안은 멀어져 갑니다. 경쟁은 협력을 방해합니다. 서로 협력해서 더 좋은 결과를 만드는 것보다 내가 이겨야 돼, 내가 더 잘 보여야 돼라는 생각이 우선이 되면서 동료애가 약해지고 서로 견제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일의 의미도 사람 간의 관계도 피폐해질 수밖에 없어요. 비슷하게 살아가는 것이 미덕처럼 여겨지는 문화는 다 비슷해야 한다는 착각을 낳습니다. 개성보다는 평균을 따라가야 하는 분위기, 그것이 바로 줄 세우기의 출발점입니다. 어릴 때부터 성적으로 사람의 가치를 나누는 훈련을 받은 우리는 사람은 원래 등급을 매기는 존재라고 오해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교육의 본질과도 인간다움과도 거리가 먼 사고방식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까요? 의미는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동기는 우리 안에서 나옵니다. 사랑, 소속감, 가치, 그리고 기여감. 이 네 가지는 인간을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내적 동기입니다. 내적 동기란 무엇일까요? 외적 보상이 아닌 그 일을 하는 것 자체에서 오는 기쁨과 만족입니다. 사랑이 가장 강력한 내적 동기 중 하나예요. 부모의 사랑, 연인의 사랑, 그리고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한 애정, 예술에 대한 열정 등이 모두 해당됩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소속감입니다.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고 나를 받아주는 공동체가 있다는 감각은 인간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인간의 행복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소는 행복한 관계라고 합니다. 내가 누구와 함께 있고 그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가 내 삶의 만족도에 큰 영향을 줘요. 그 다음 단계는 가치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를 위해 돈을 받지 않아도 움직일 수 있어요. 정의, 평화, 생명, 자유 등 각자가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곧 삶의 방향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이 바로 기여감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 살아가면서 받은 것들을 기반으로 세상에 무엇을 돌려줄 것인가? 이것이 바로 인생의 의미를 구성하는 중요한 질문입니다. 영어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What are you doing with what you've been given? 우리가 가진 것 재능, 경험, 가족, 배움, 상처, 사랑.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세상을 위해 어떤 기여를 할 것인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많은 부모가 자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애들보다 잘해야 성공한다. 그러나 이 말 속엔 큰 오류가 있어요. 모든 사람이 1등이 될 수는 없습니다. 또한 비교와 우열은 끝없는 열등감만 키울 뿐입니다. 오히려 이렇게 가르쳐야 합니다. 너는 존재 자체로 소중한 사람이다. 성적이나 외모로 가치가 정해지는 게 아니라 너는 너만의 빛을 가진 사람이다. 이런 가치관 속에서 자라난 아이는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재능과 장점을 찾아 그것으로 세상에 기여하려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결국 이러한 사람이 진짜 성공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는 내적 동기로 움직이고 자신의 재능을 발견하고 발전시켜 더 많은 문제를 해결하고 더 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성공은 어떻게 남을 이기느냐가 아니라 내가 받은 것으로 무엇을 하며 사느냐입니다. 그 기준은 외부가 아닌 내 안에 있어야 해요. 내 안에서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면 아무리 많은 성취가 있어도 공허해지고 맙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떤 사람이고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 질문에 어떻게 답할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내 길을 모르겠다고 말해요. 왜일까요? 우리가 어릴 때부터 그런 말 하지 마. 엉뚱한 소리 말고 공부나 해라는 말을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자기 생각을 말하고 자기의 호불호를 분명하게 아는 능력을 잃어버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필요한 것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경험, 다른 하나는 성찰입니다. 경험은 바깥에서 나를 알아가는 방법이에요. 책을 읽고 새로운 강의를 듣고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면서 내가 무엇에 관심이 가는지, 어떤 일을 할 때 설레는지를 발견할 수 있어요. 특히 요즘은 좋은 온라인 콘텐츠가 많습니다. 세바시, 유튜브 강의, 다양한 온라인 클래스들이 그 기회를 넓혀주고 있어요. 성찰은 내면에서 나를 알아가는 방법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것은 무엇인가? 나는 어떤 재능을 가졌는가? 나의 장점과 단점은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단점은 술술 말하지만 장점은 잘 못 말합니다. 키가 작고 성적이 나쁘고 우리 집이 가난하고 이런 말은 잘 나오지만 내가 다른 사람을 잘 배려한다. 내가 사람을 잘 웃긴다. 내가 인간관계를 조율하는 능력이 있다는 말은 잘하지 못해요. 이것은 단점을 부정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단점보다 장점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죠. 장점은 키울 수 있고 장점이 커지면 단점은 자연히 가려지거나 별로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장점과 강점을 자주 말해보고 써보고 명상을 통해 반복해서 떠올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명상은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복받은 사람이야. 나는 가치 있는 존재야 라는 말을 반복해서 내면화하는 훈련입니다. 뇌과학적으로도 명상은 세로토닌과 도파민 분비를 늘려 마음을 안정시키고 동기를 회복시켜줍니다. 산책을 하면서 녹지에서 걷는 것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그렇게 하면 내 삶의 의미를 떠올리기 쉬워지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감각도 생겨납니다. 경험과 성찰을 통해 자신을 알아가고 내적 동기를 찾았다면 이제 해야 할 일은 작은 시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망할까봐 무서워요.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실패 자체가 아니라 어떤 실패를 하느냐입니다. 폭망이 아니라 한 입 크기의 실패를 자주 해보는 것이 중요해요. 일종의 파일럿처럼 작게 시작해보는 거예요. 조그만 시도에서 얻는 실패는 괜찮아요. 오히려 자주 실패해봐야 좀 망해도 괜찮다는 감각을 키울 수 있습니다. 한두 번 실패한다고 인생이 끝나지 않아요. 오히려 계속 시도하면서 성장하는 거죠. 실패를 통해 배우고 다음 시도를 준비하는 과정 자체가 성장입니다. 그리고 이 작은 성장을 반복하면서 자기만의 길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러한 성장에는 반드시 긍정적인 마음 자세가 필요합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 안에 좋은 면도 있을 수 있다고 믿는 태도죠. 이를 잘 표현한 말이 인생이 레몬을 줄 때 레모네이드를 만들어라는 말입니다. 부정적인 상황에서도 내가 성장할 기회로 삼을 수 있다는 믿음이 필요해요. 여기서 아주 강력한 도구가 있습니다. 바로 감사요법입니다. 감사는 내 감정을 바꾸고 뇌의 화학적 변화를 일으켜 실제로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감사를 훈련하다 보면 세로토닌과 도파민이 증가하면서 우울감은 줄고 동기와 에너지는 늘어나게 됩니다. 또 하나의 마법 같은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I have to 대신 I get to를 쓰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 일하러 가야 돼 I have to work가 아니라 일하러 갈 수 있어 I get to work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생각의 전환만으로도 감정의 결이 바뀝니다.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에 감사함을 느끼게 되면 삶이 훨씬 의미 있게 다가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생각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 감정이 결정되고 감정은 행동으로, 행동은 결과로 이어집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믿는다면 실제로 할 수 있게 된다는 말처럼 긍정적인 사고는 삶의 방향을 바꾸는 힘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질문 하나를 남깁니다. What are you doing with what you've been given? 당신에게 주어진 것으로 당신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이 질문에 자신 있게 답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당신은 이미 괜찮은 사람입니다. 지금 여기서 당신의 걸음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음고양이였습니다.